최근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군이 폭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랑 얽힌 주변국들을 보자면 북으로는 핵추돌이, 또 그 위에는 양옆으로 공산 민폐국과 무기만물상, 오른쪽으로는 민폐 덩어리, 아래로는 트럼프 보유국 등등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F-35 전투기 사고 RQ-4 글로벌 호크도 사고 이질삼 더 뽑고 미사일도 엄청 뽑고 아무튼 뭐든지 다 뽑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미국 정보기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군대는 폭주하고 있다. 국방부는 매년 예산을 7.6%씩 증가시키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2022년에 세계에서 5번째 혹은 6번째로 군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된다. 또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주요 전쟁 시나리오를 보면 독침 전략을 메인으로 잡고 있다. 현대전에서 여러 나라들은 주로 소규모 국지전이나 적대국에 대한 영토 및 국민 보호 등을 염두에 둡니다. 보통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두지는 않죠. 그런데 한국군은 극단적일 정도로 총력전을 주요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군대를 키운다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 등의 강대국과 전쟁나면 한국은 질 것이며 국가 기능을 상실하고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쟁을 건 상대 국가 역시 승리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국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한국군이 세운 전략은 한국 건드리면 우리가 질 때 지더라도 상대편도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지겠다는 전략이죠. 결론은 한국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미 정보기관은 한국군은 극단적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아시아의 또라이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독종이어야 하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건들면 누구든 같이 죽는 거죠. 한 네티즌은 한국은 미국의 장기말이어서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데 그걸 거부한다. 한국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독자적인 생존을 하려 하니 미국이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한국군은 세계대전이나 중국, 러시아가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 미군이 한국에 상륙할 때까지 버티면서 죽어야 하는 군대입니다. 그러고도 살아남으면 미군이 전진할 때 몸빵을 하는 그런 군대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군을 육군 위주로 키워줬습니다. 한때 한국군은 미군의 총알바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였는데 경제력 상승과 더불어서 너무 커졌으니 미국은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한국이 그간 극단적으로 국방부 예산을 증가시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물도시관 2006년 12월 21일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자주 국방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은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거역할 수 없고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자주 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하고 한 번씩은 배짱이라도 내보여야 한다고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국방비는 절대 줄이지 못한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군비 축소해서엔 복지에 써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군비 축소 안 했다. 오히려 올렸다면서 역사를 거론했습니다.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겪었을 당시 한반도는 군사력이 약해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당해내지 못할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놀이 못하게 할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죠. 당시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미국과의 잠재적 인적대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 안보 체제나 동북아시아 공동체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한국은 상호주의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 연설은 당초 20분 정도로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의 장군들이 전시 상황에 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며 무려 70분 동안 열변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한국도 미사일 같은 비대칭 무기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북한이 핵무기 보유하려는 것과 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최근 한국은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첫 시제품을 내놨습니다.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해 지상 타격 목표를 찾는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1000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가 1000개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2014년만 해도 전 세계는 한국 기술만으로는 AESA 레이더를 절대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을 약속한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돌연 약속을 깨고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년 만에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한국형 전투기 시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8월 7일 AESA 레이더 시제품이 나왔다는 소식 일본 애들은 또 상황 파악 못하고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에 만든 거야. 1000개의 눈이 있어도 고물 군대로는 보물을 가지고도 썩힐지 모르지. 주요 부품은 수입해서 마지막에 조립식 부착하면 순수 국산되는 나라라 즐거워서 좋겠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D램 삼성 거 쓰는 쪽에서 할 말은 아니죠. 군수용품을 뭘 짜갑기를 하고 뭘 택가리를 하나요?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에는 밀덕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안심된다. 예전엔 이런 기사를 읽으면 화가 났지만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에는 밀덕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안심된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상대가 멍청하게 방심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등 제대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스는 한화의 AESA 레이더 하드웨어 시험 평가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레이더가 생각보다 성능이 너무 좋았던 거죠. 이스라엘은 오히려 한화에게 하드웨어를 수입할 수 없겠냐고 요청했습니다. 엘타 입장에서는 한화의 AESA 하드웨어를 수입해서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로 완제품을 만들어 팔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화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는 차원의 대답만 내놨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도 성능에 자신이 이었기 때문이죠. 굳이 엘타와 합작해서 만드는 것보다 한화에서 소프트웨어까지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게 한화 입장에서는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괜히 엘타랑 합작했다가는 하드웨어 기술 유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국 기업과 합작한 뒤 해당 기술을 국산화하는 능력이 한국보다 더 귀신입니다. 한화가 소프트웨어 개발 실패하면 그때 가서 합작해도 늦지 않죠. 한국은 AESA 레이더에 이어 미사일 영상, 초소형 위성, AI 탑재 미사일 등 최신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일본 같은 아날로그 종자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죠. 한 네티즌은 공포의 대한민국 탄도미사일 정확도라는 게시글을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을 맞아 무기와 군사 장비를 시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 10번째 군사 전용 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비롯해 첨단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그중 전술지대지 유도미사일은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견고한 표적을 단시간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하죠. 이날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영상에서 160km 떨어진 표적 한가운데 세워둔 깃발을 전술지대지 유도미사일의 탄도 끝부분이 정확히 직격했습니다. 최근 다급해진 일본은 드디어 정신 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뭐 일본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한 적이 하루 이틀이겠냐만 이번엔 드디어 돌은 거죠. 7월 31일 일본 매체 JB 프레스는 이지스 어시오원은 불필요하니 차라리 핵미사일을 보유하자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지스 어시오원은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입니다. 해상의 이지스 구축함에서 사용하는 레이더, 미사일 발사대 등을 지상으로 옮겨 적용한 무기 체계죠. 지난 6월 일본 방위상 고노다로는 이지스 어시오워 사업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에 따른 비용과 시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노타로는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만 손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드웨어 개량까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면 10년 이상의 시간과 2천억엔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이지스 어시오를 도입하는 대신 이지스함 2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2달 만에 아예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죠. 일본은 6월 들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얘기를 슬슬 꺼내는 것도 모자라 드디어 맛이 갔습니다. 독일조차 재무장 조건이 핵무장 포기인데 일본 따위가 또 전쟁하고 싶어서 미쳐 날뛰네. 일본이 핵미사일을 절대 보유하지 못할 거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범국인 일본을 돈 뜯어내는 국가로 보고 있는데 절대로 용납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려면 사실상 미일 동맹을 포기해야 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핵무장국을 상대로 당연히 해구산을 펼쳐주지 않을 뿐더러 주일 미군 같은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지도 않겠죠.
현재 북한은 핵무기로 동북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핵무장이 더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당장이라도 핵무장이 가능한 잠재적 핵 보유국임에도 핵무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서면 당연히 한국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거고, 대만 역시 이 흐름에 편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대만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남중국 해에서 영토 분쟁 중인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너도 나도 나설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핵 확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동북아 방위 구상도 엉망이 되겠죠. 미국은 일본과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군비 확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재래식 전력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불과 80년 전에 일본과 처절한 전쟁을 치룬 경험이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핵무장을 통해 자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자국에게는 위협이 안 되고 반대로 중국의 해상 진출은 봉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본의 전력을 키우는 거죠. 우리나라의 한 네티즌은 한국, 일본, 대만 모두 핵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버티고 있어 우리가 아직 자주국방으로 갈 길은 멀지만 일본이 뭐라고 지커리든 우리는 차분히 실력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